15. 꾸뚜조프는 오전 8시 이미 저지로 내려간 프르제브이세브스키와 랑제롱의 종대가 교대하기로 되어 있는 제4 밀로라도비치 종대의 선두에 서서 말을 타고 프라처로 출발했다. 그는 전면에 있는 연대 병사들에게 인사를 하고 출동 명령을 내리고 이것으로 그 자신이 이 종대를 통솔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프라처 마을 가까이 다 나아갔을 때 그는 말을 멈추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총사령관의 막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어쩐지 흥분되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마음의 고삐를 잔뜩 잡아죄어 침착하게 가라앉아 있는 듯한 자기를 느꼈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고대하고 있었던 순간이 닥쳐왔을 때 누구나가 느끼는 그런 기분이었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자기의 뚜롱이 아니면 아르골 다리가 실현될 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어떻게 실현될는지 그것은 그 자신도 알지 못했지만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싸움터의 지형도 우군의 위치도 그는 러시아 장교로서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알고 있었다. 자기의 작전 계획 같은 것은 그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왜냐하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실행하겠다는 생각조차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금 바이로테르의 작전 계획에 몰두한 안드레이 공작은 일어날 수 있는 가지가지의 우연을 숙고하고 자기의 민활한 상상력과 결단력이 요구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계획하고 있었다. 아직 안개가 짙은 왼쪽의 저지에서는 보이지 않는 양군의 총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이곳에 전투가 집중되고 또 거기에 큰 장애가 나타날 것처럼 안드레이 공작에게는 생각되었다. 저기에 나는 일개 여단 혹은 일개 사단을 거느리고 파견된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군기를 손에 들고 앞장을 서서 나아가 길을 가로막는 것을 닥치는 대로 분쇄해 버리는 것이다. 안드레이 공작은 옆을 지나가는 대대의 군기를 예사롭게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군기를 바라보면서 그는 연방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이것은 내가 군의 선두에 서서 전진할 때 가지는 군기일런지도 모르겠다. 밤 안개는 새벽녘이 되자 고지에 서리만을 남기고 이슬로 변했지만 저지에서 그 안개는 여전히 젖빛의 하얀 바다를 이루며 깔려 있었다. 러시아군의 여러 부대가 내려간 왼쪽 저지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만 포격 소리가 전해올 뿐이었다. 고지 위에는 짙은 남색 하늘이 걸려 있었고 오른쪽에는 커다란 공 같은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저 멀리 앞쪽 안개 바다 건너편에는 숲이 우거진 언덕이 산뜻하게 보였다. 틀림없이 적군이 있을 이 언덕에는 그 밖에도 무엇인가가 보였다. 오른쪽에선 건의대가 군화와 수레바퀴 소리를 울리고 이따금 총검을 번뜩이며 안개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왼쪽에서는 마을 밖을
그와 같은 기병대의 집단이 안개의 바다로 다가가서는 그쪽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보병이 움직이고 있었다. 총사령관은 마을 출구에 서서 군대를 자기 옆으로 통과시키고 있었다. 구뚜조프는 이날 아침 피로에 지쳐 초조해 보였다. 그 옆을 통과하고 있던 보병대가 명령도 없는데 멈추었다. 아마도 선두가 무엇에 막힌 모양이었다. 자, 이제 그만 대대종대에 정렬시켜서 마을을 우회하도록 명령하는 게 어떻겠소? 말을 타고 다가온 한 장군을 보고 구뚜조프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도대체 어때서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요? 지금 적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 중인데 마을의 이런 좁은 길에 부대를 길게 뻗쳐 놓을 수는 없지 않소. 각하, 저는 마을 밖에서 정돈시킬 생각입니다. 하고 장군은 대답했다. 구뚜조프는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저 앞에서 대열을 풀 수 있다니 당신도 대단한 사람이군.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적은 아직 먼 곳에 있습니다, 각하. 작전 명령에 의하더라도. 작전 명령 하고 역정을 내며 구뚜조프는 외쳤다. 그래,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요. 내가 명령하는 대로 실행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여보게 하고 네스비스키가 속삭이듯이 안드레이 공작에게 말했다. 우리 영감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걸. 이때 모자에 녹색 깃털 장식을 달고 하얀 군복을 입은 오스트리아 장교가 구뚜조프 곁으로 달려와서 제4종대는 출동했나 하고 황제의 이름으로 물었다. 구뚜조프는 그것에는 대답하지 않고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그 시선이 마침 옆에 서 있던 안드레이 공작 위로 떨어졌다. 볼콘스키를 보자 이런 사태가 된 것은 내 부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을 의식하는 듯 구뚜조프는 아기에 찬 신랄한 눈초리를 부드럽게 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부관 한테는 대답하지 않고 볼콘스키에게 말을 건넸다. 자네 가서 제3사단이 마을을 통과했는지 어떤지 보고 오게. 그리고 전진을 정지하고 내 명령을 기다리라고 일러주게. 안드레이 공작이 말을 몰고 떠나려 하자 구뚜조프는 그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 산병 배치는 다 되었는지도 물어봐 주게 하고 그는 덧붙였다. 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담? 정말 무엇들을 하고 있담? 여전히 오스트리아 장교한테는 대답하지 않고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안드레이 공작은 명령을 실행하려고 말을 달렸다.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대대를 모두 앞질러 가서 그는 제3사단의 행진을 정지시키고 확실히 아군의 전면에 산병선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산병선을 펴라는 총사령관의 명령을 전해 듣자 선두 연대의 대장은 몹시 놀랐다. 연대장은 자기의 앞쪽에 또 몇 개인가의 연대가 있어서 적은 10베르스타 이내에는 있을 턱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전방에는 짙은 안개에 쌓인 막막한 경사지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총사령관 이름으로 이 실수를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을 몰아서 되돌아왔다. 구뚜조프는 아직도 같은 자리에 선 채 뚱뚱한 몸을 안장 위에 늙은이답게 얹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권태로운 듯 하품을 하고 있었다. 군은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되고 병사들은 총을 세운 채 쉬고 있었다. 좋아, 좋아 하고 그는 안드레이 공작에게 말하고 한 장교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이 장교는 시계를 손에 집어들면서 이제 좌익의 중대는 전부 내려가 버렸으니 진출해도 좋을 시각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었다. 아직도 시간은 충분히 있어 여보게 하고 구뚜조프는 하품을 하면서 말하고 충분히 있어 하고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이때 멀리 구뚜조프의 뒤쪽에서 각 연대의 환호성이 들렸다. 이 소리는 공격하려 가는 러시아군의 길게 뻗은 전선에 걸쳐 급속히 접근해오는 것이었다. 분명 이 환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급히 말을 몰고 오는 것 같았다. 구뚜조프 뒤에 서 있는 연대의 병사들이 외치기 시작했을 때 구뚜조프는 옆쪽으로 약간 비켜서 눈살을 찌푸리고 돌아보았다. 프라첸 가도를 따라 갖가지 빛깔의 복장을 한 기병 부대가 질주하고 있었다.